안녕하세요.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과 이슈, 뉴스가 되고 있는 잡다한 정보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채널인데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잡다한 지식 제가 쉽게 재밌게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right now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럼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 첫 번째 주제 바로 출산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 열고 눈 뜨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꽉 잡아요. 여러분,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집계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아시나요? 바로 0.84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반올림이 돼서 그렇고 정확한 수치는 0.837명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해서 10명의 여성이 결혼했을 때 최소 1명에서 2명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수치로만 봤을 땐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전 세계 201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바로 201이라고 합니다.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우리보다 바로 한 등수가 높은 나라 푸에르트리코의 출산율은 1.2명이었다고 해요. 202와 201위의 차이가 0.4명.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압도적인 꼴찌라도 봐도 되는데요. 자꾸 꼴찌 하니까 기분이 참 이상한데 어떤 분들은 꼴찌가 좋은 거 아니냐? 오징어 게임 이성재도 유리판 건널 때 꼴찌로 이렇게 충격적인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챕터에서 저출산이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 얘기해보죠. 이거 안 보고 나가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야. 자,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저출산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전체 인구의 감소는 공급과 수요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소비되지 않는 재화들은 남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 인구 감소는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겠죠.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는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면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원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 인구의 감소는 부양 인구 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들은 결국 동시다발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저출산은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로 생산과 소비 능력이 전부 떨어지고 이는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지고 또 이런 경제 부담은 다시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네, 바로 집값,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몇 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집 한 채 장만하는 일이 이제는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부부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양육비인데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는데요. 특히 과한 교육열로 인해 상승한 사교육비 지출은 엄청난 가계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육 비용에 대한 큰 부담도 출산율이 저하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와 비혼주의, 그리고 아기 없이 살아가는 딩크족의 증가, 결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인식이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에 부딪힌 지 오래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 지원 및 장려금 제도, 일하는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규모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출산율,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올라버린 부동산, 그리고 사람들의 바뀌어버린 인식 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과 사회의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후손들에게도 희망적인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린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나 변화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식 변화일 것입니다. 오늘의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right now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보는 잡다한 지식이었습니다.